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2번째 시간으로 표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교육 내용이죠. 지난번에 읽기 기술, 사고 기술, 표현 기술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표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표현 기술의 목적은 뭐였죠? 그렇죠. 책에서 읽은 내용과 책을 통해서 사고한 내용들을 구체화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 대상은 뭐다? 인지된 정보와 그리고 사고한 결과가 되겠죠. 그 표현하는 방법은 뭐죠? 글쓰기와 말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보편적이니까, 가장 쉬우니까. 뭐 글이 아니라 행동이나 또는 영상이나 음악이나 뭐 어떤 경우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사용하기 용이한 말하기와 글쓰기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표현을 가속화시키는 기술은 뭐다? 바로 일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기 쓰기도 시작하셨죠? 네. 오늘은요, 표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현 훈련의 목적은요, 연결 및 구성하는 훈련의 어떤 심화 훈련이죠. 그냥 단순하게 지난번에 그 사고 기술에처럼 단어 사고력과 문장 사고력 훈련으로도 충분하게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훈련을 더 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가치 있는 결과물 생산 또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를 지식화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끊임없이 저희도 책을 읽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표현 훈련을 하고 있죠. 자, 방법은요, 지난번 말씀드린 한 줄 쓰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줄 쓰기가 익숙해지면 이제는 단락 쓰기를 하고, 단락 쓰기가 익숙해지면 태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자신만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죠. 한 페이지 요약, 도서 요약, 마인드맵, 도형화, 등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지식화, 전문성도 기르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고력도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줄 쓰기입니다. 쉽습니다. 단순하게 몇월 며칠 날 무슨 책 읽었다. 옆에 있는 저자, 분류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몇월 며칠 날 무슨 책 읽었다 정도. 그리고 한 문장으로 좋았다, 싫었다, 기뻤다, 행복했다 써도 되지만 조금 더 뭔가 좀 퀄리티 있게 가고 싶다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또는 내가 느끼고 생각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어떨까요? 리디아의 정원이라고 동화책입니다. 그런 동화책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죠. 꽃을 좋아하는 빨간머리 앤, 리디아가 만든 비밀의 하원, 동화책의 새로운 발견.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동화책입니다. 동화책인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한 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동화책을 읽으면서 글만 보죠. 그림은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작가들이 동화책을 그릴 때는요, 동화책의 반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요, 글의 반의 메시지를 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글에 담긴 메시지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저희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동화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해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와! 그림책에 이런 매력이 있었어? 와, 그림책에 이렇게 그림에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동화책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디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꽃, 그리고 삶의 시각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그림책의 매력, 글쓰기의 자유로움. 무슨 말이냐? 여기 글을 보면요, 그냥 어렵게 쓰지 않았어요. 편지 형태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썼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느낌과 생각과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 한 문장을 어떻게 요약을 해볼까요? 괜찮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문장을 요약한 것이 나중에는 바로 단락 쓰기의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한 단락을 그냥 인지, 사고, 그리고 결론 순으로 제가 구분했지만 한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보셔도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시각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죠. 인지된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겪으면서 꿈도 잃고 희망도 잃어간다. 하지만 리디아는 그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일으켰다. 이게 책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경을 만난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역경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어쩌면 역경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역경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이를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역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오는 역경을 인생의 돌뿌리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역경을 만날 때마다 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한 달러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 문장으로 책의 내용 또는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시간이 된다면 익숙해지면 그 한 문장을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체화한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사고력이 깊어지고 편육도 늘겠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한 페이지 요약은 책의 핵심 정보를 뽑아가지고 제가 가장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재배열을 하는 거죠. 또한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정리하는 어떤 그런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비자 아시죠? 중국의 역사에서 어떤 사상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교, 그리고 이제 한 축인 도가 사상, 도교. 도교는 좀 나중에 이야기이고요. 원래는 그 도교가 아니고 도가거든요. 도가와 유가가 중국을 양분하는 사상이었고요. 그 정치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가 사상이 바로 한비자가 쓴 법가 사상이 가장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 법가 사상을 담은 한비자죠. 한비자에서 핵심적인 거는 인간의 본성은 뭐다? 악하다. 악한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신상을 필벌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법과 세와 술이라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법과를 유지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한비자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단순하게 뭐 메시지 하면 한 두 문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고 훈련 차원에서 주장, 의도, 목적 이를 세 가지로 분류하죠. 한번 볼까요? 주장, 저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신상필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의도는요, 그러니까 주장은 생각의 시발점이고요, 의도는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자는 법과 사상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가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법과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책을 쓴 목적. 저자는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져 전쟁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편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랬던 것이다. 그래서 한비자로 책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면 좋겠지만, 뭐 제가 주로 활용하는 한 페이지 요약과 도서 요약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 요약을 작성할 때는요, 한 페이지 요약을 작성할 때는요, 저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중요한 단어 또는 문장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야지만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추출된 정보들 중에서요, 정보 중에서 하위 정보들을 상위 정보로 묶어요. 다시 말해서 한 페이지다 보니까 200페이지 책에서 20% 정도의 핵심 정보를 뽑았더라도 한 40페이지가 돼요. 그 많은 것을 한 장에 축약하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하고 또 수많은 어떤 낱개들은 또 상위 개념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사과, 배, 참외, 토마토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토마토는 과일은 아니지만 과일이라는 것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 과일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주지만 이 밑에 있는 이야기를 다 포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어떤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정보들을 이해가 쉽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구조로 구성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도서요약과 같은 개념인데, 인과적 구성, 원인과 결과 또는 시간적 구성, 뭐 기승전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시대적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시간적 구성, 그리고 핵심 정보적, 이 책에서 중요한 핵심 정보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잡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메시지를 이제 찾는 건데요. 이제 그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주장, 이 세 가지를 사실 통합해서 처음에는 한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저자가 쓰는 머릿말, 또 내용, 그리고 끊임없는 저자와의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 책을 썼는지를 파악한다면 훨씬 책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 숲만 봅니다. 숲에서 나무만 봅니다. 근데 나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봐야 되죠? 나무를 구성하는 숲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구성이죠. 그게. 그리고 메시지라는 것은 왜 그 숲을 만들었는지, 미세먼지, 중국처럼 미세먼지나 뭐 황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땔감을 위해서, 아니면 뭐 힐링을 위해서, 아니면 뭐 녹지를 조성, 그냥 막연한 녹지 조성,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나무를, 그 숲을 왜 만들었는지, 즉 저자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저자는 뭐 했다, 저자는 뭐 했다, 저자는 뭐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메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다. 아, 주장이구나. 무엇을 전하고 있다. 아, 이렇게 한 의도구나. 목적은 무엇을 바라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를 통해 가지고 조금 그 주장과 의도와 목적을 좀 분명히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솔직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구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한 문장 정도로만 작성하기를 권해드려요. 자, 도서요약이라는 것은 저희 카페에 가보면은 한 A4 5장 정도 되는 도서요약이 있습니다. 저자의 메시지를 작성하고요. 우선 처음에는 저자의 메시지 작성해서 그 메시지에 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핵심 정보들을 100개 쓰기를 하죠. 그러면 A4 한 10장 정도가 나와요. 그 100개 쓰기 한 것을 다 보면서 목차가 아니라 내가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의 어떤 그런 대주제로 선정했어요. 그 100개 쓴 것을 다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 집어넣은 것이 다 이게 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읽으면서 글을 한 단락이 어떤 연결되는 단락이 되도록 다 태고를 봅니다. 글쓰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 그게 이제 도서 요약이죠. 카페에 가면은 많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됐죠. 제가 이 100개를 쓰고 2011년도에 독서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어떤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지금은 사실 도서요약은 잘 안 써요. 이게 좀 분량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그래서 한 페이지 요약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솔직히 추천해달라고 하면요, 글쓰기, 책을 쓰겠다고 하면 도서요약을 많이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냥 사고 훈련을 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 요약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것, 그런 컨텐츠를 선정하셔가지고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표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표현 훈련의 목적은 뭐다? 연결과 구성의 심화 훈련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어떤 중요한 과정이며, 이런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컨텐츠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지식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한 줄 쓰기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한 단락을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셔가지고, 뭐 선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어떤 훈련, 그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들이 표현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에필로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